그날 나는 세상 앞에 섰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내 입으로 말해야 했으니까요. 박 회장의 유언 사실입니까? 며느리 서진 씨가 조작했다는 게 맞나요? 이제 세상이 판단하겠죠.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을 대신해서요. 난 지키려 했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 내가 대신 지키려 했다고요. 그녀의 눈에 비친 건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숨겨진 진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반전 있는 결말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울음 대신 이상한 고요만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향 냄새만 남았습니다. 빈 의자 사이로 며느리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끝나면 바로 집 정리 들어가죠. 벌써? 이럴 때 빨리 치우는 게 마음 편해요.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준호 씨 회사 주식 분할 관련해서도 제가 정리 좀 했어요. 보고만 하시면 돼요. 서진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국화꽃이 비떨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상 앞에 섰습니다. 향을 하나 피워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하나 봐요. 그 순간 서진의 차 시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장례식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검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번져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수없이 오갔는데 오늘은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엔 슬픔보다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둘러보니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의자, 그가 쓰던 안경, 그리고 그의 냄새, 시간이 멈춘 듯한 거실 속에서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호와 서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서류 너와 서진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니?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복잡한 일이라. 무슨 복잡한 일? 서진이랑은 지금 별거 중이에요.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건 내일이지. 그런데 왜? 내 아버지 금고 속에 이게 있었을까? 통화가 끊기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귀에 남은 건 신호음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낡은 서류함, 그리고 금고,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정수, 나 없을 때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말했던 회사 주식 분할,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지우는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천천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더 낡은 서류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문장 하나. 정숙, 이건 내 이름을 돌려받을 날을 위한 준비다. 이 사람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서류를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서진 씨, 당신이 너무 빨랐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숙제 이제 내가 해야겠네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남편의 옷장에서 셔츠 하나를 꺼내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다. 거기엔 J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남편의 이름은 박재성. 그가 생전에 쓰던 약칭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걸 열어야 할까? 남편은 왜 이걸 내게 남긴 걸까? 하지만 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USB를 꽂는 순간 모니터에 폴더 하나가 떴다. 이름은 단 하나. 계약서 원본. 그 폴더를 누르자. 이건 회사명의 이전 서류? 날짜가 3개월 전? 서진 내가 이걸 어떻게? 남편의 서명이 찍힌 회사명의 변경 계약서. 하지만 서명은 위조된 듯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정숙,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누군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다. 모니터 불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닫자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 살던 지난 세월. 이제는 내 손에 진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모니터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위에 묻은 지문이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조용하던 방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벨소리가 공기를 찌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회의 때문에 늦어요. 혹시 USB 같은 거 집에서 못 보셨죠? USB? 아, 준호 씨가 잃어버린 게 있어서 괜히 집 어딘가에 두셨을까 싶어서요. 글쎄다, 못 봤네. 그래, 이제 확실하구나.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야. 나는 남편의 오랜 친구, 변호사 변태수를 떠올렸다. 그는 장례식장에서도 나를 피하듯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 씨, 결국 찾으셨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지금은 전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밖에 선개지는 소리, 냉장고의 모터음만 들렸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귓가에 닿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USB와 이혼 서류,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종이 위에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 그리고 마지막 서명. 이제 더 이상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이걸 끝내야 해.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몫이야. USB 안의 파일을 하나하나 인쇄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의 열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이건 증거라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이제 내가 세상에 꺼내야겠지. 다음 날 나는 변태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남편이 뭘 준비했는지. 그분이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으로 회사를 빼앗기면 정숙 씨에게 모든 걸 넘기라고. 그럼 왜 이제야 말합니까? 당신이 스스로 움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남편의 마지막 신뢰가
이 사람에게 닿아 있었다. 남편분은 마지막까지 서진 씨를 의심했습니다. 재무팀에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있었죠. 그걸 추적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 파일 아직 있습니까? 제 금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진은 이미 당신의 움직임을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다. 봄비가 얼굴을 스쳤고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남편이, 내 인생이, 내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 시각 서진은 회사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그 USB 어머니가 손에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 거예요. 서류철을 집어드는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의 미소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한쪽은 봉투를 품고 귀가하는 정숙, 한쪽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소 짓는 서진. 서로 다른 장소, 같은 결심. 이제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봉투를 들고 박준호 대표님 자택 맞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은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으로 배달된 편지라니. 봉투 안에는 고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피고 김정숙, 원고 PJ그룹 이사회 대표 윤서진, 죄명 명예훼손 및 회사 비밀 유출 혐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던져진 경고였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겠다는 거구나. 그날 오후 변호사 변태수를 찾아갔다. 그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진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빠르군요. 내부에서 새는 겁니다. 어머님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보고된 겁니다. 누가요? 아드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가 낳은 아들, 그가 내 가장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그 시각 아들 준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다. 서진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 당신 어머니가 지금 회사를 흔들고 있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 무너져. 그건 당신이 만든 일이야. 그래서 뭐, 어머니가 회사를 가져가게 둘 거야?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직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액자를 내려놓았다. 이제 가족이 아닌 진실과 싸워야 했다. 준호, 널 믿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 사이로 문득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다. 커튼을 젖히자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집 앞을 지나갔다. 그 차 안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했다. 설마 준호? 그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커튼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었고 창밖의 어둠이 유난히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낯선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음, 벽시계의 초침,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서류함 속 봉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 이건 내 이름을 돌려받을 날을 위한 준비다. 그래요. 여보, 이제 정말 그날이 왔어요.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나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푸르게 밝아올 때쯤 결국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새벽에 복사한 계약서, 사본과 USB를 들고 변태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내 손엔 이제 진실의 증거가 있었다.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았다. 이걸 검찰에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어요.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건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그의 표정엔 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다.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속보 고고 박재성 회장 부인의 내부 문건 유출 의혹. 손에 쥔 컵이 흔들렸다. 내가 제출한 증거가 서진 쪽에서 먼저 흘린 기사로 바뀌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급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사무실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임시 휴업 해외 출국.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책상 위에 남겨진 그의 명함 한 장.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역시 돈이었구나. 모든 게 도둑 맞은 듯 허탈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회사 주식 이전 등기 완료. 벌써 끝낸 거야? 그 알림은 내가 제출한 증거가 서진에게 결정적 도구로 둔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이미 내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인 아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듯한 얼굴. 그 눈빛에선 망설임과 죄책감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냉정함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창밖 어둠 속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잠시 멈췄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꺾이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네요. 서류철을 꺼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USB, 계약서, 남편의 필체가 남은 문장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명확한 목표가 자리 잡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 회사 로비는 낯설 만큼 조용했다. 그곳에서 준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니? 어머니 전 몰랐어요. 서진이 제 명의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게 몰랐다는 말로 끝날 일일까? 저도 피해자예요. 그녀가 아버지 계좌까지 옮겼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는 내겐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 싸움은 서진이 만든 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당신이 설계한 판이든 뭐든 이제부터는 내가 규칙을 정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낡은 서류함을 꺼냈다. 그 안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짜 계약서 원본이 있었다. USB는 미끼였을 뿐이다. 이제 내 차례야, 서진. 하루 만에 내 이름이 세상에 퍼졌다. 구 박재성 회장 부인의 배신, 가족의 비밀 폭로. 내 사진이 뉴스 자막 아래에 걸려 있었다. 마치 내가 남편을 2번 죽인 사람처럼. 결국 세상은 언제나 강한 편의 말을 믿지. 전화가 울렸지만 이젠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오랜 친구, 교회 사람들, 심지어 이웃마저도 나를 피했다. 정숙 씨 당분간은 얼굴 보이지 말아요. 당신 얘기가 너무 커졌어요. 한순간에 이로운 아내에서 욕심 많은 늙은 여자로 바뀌는데 딱 하루면 충분했다.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서진을 믿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믿지 않아요. 괜찮다. 난 나를 믿는다. 남편의 유품이 쌓인 방 안에서 하나하나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남편의 다이어리, 그 속에 날짜와 숫자, 그리고 알 수 없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2일 서진, 이전 계약 완료 제2 계좌 확인.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가 남긴 문서, USB, 그리고 계약서, 모두 이날을 향해 있었다. 이건 내가 놓쳤던 마지막 퍼즐이었네. 정수, 넌 늘 너무 믿었어. 하지만 이번엔 의심이 널 살릴 거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진실을 밝히려던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진실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노트를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진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의심이 날 살렸어요. 하루 전 변호사에게 보냈던 자료가 언론사에 도착했다.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남편의 유언을 관리하던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 그는 아무 대가도 묻지 않았다. 다만 이건 회장님이 생전에 맡기신 이름이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이름이 아닌 고 박재성 회장의 개인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서진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 사본, 남편의 필체,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정숙에게 전하라. 이건 그녀의 싸움이자 나의 사과다.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의 회사 지분을 며느리가 이전받은 정황이 명확하네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TV 속 화면에 자신이 조작했던 계약서가 남편의 필체와 함께 공개되고 있었다. 부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TV 꺼. 도대체 누가 흘린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통제라 믿었던 건 착각이었다. 세상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처음으로 그 여자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 앞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주주총회에 그 자리에 서진은 초대받지 못했다. 고 박재성 회장의 유언에 따라 남은 지분은 정숙 씨에게 양도됩니다. 그럼 서진 부장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금일부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온 서진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진 얼굴을 보였다. 조작 인정하십니까? 박재성 회장의 유언을 왜 숨겼습니까? 난 내가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 말은 변명도 진심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울음이었다. 그 우산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아. 이젠 끝났네요. 아니, 넌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만든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제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통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편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여보, 나 너무 늦게 알았죠? 정숙, 난 내가 결국 찾아낼 거라 믿었어. 그 한마디가 긴 싸움 끝의 마지막 위로였다. 며칠째 문 앞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문을 두드렸으니까. 주방엔 찬밥 한 그릇, 식탁 위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죠? 남편의 방은 여전히 그때 그 냄새가 났다. 서류, 안경, 펜, 그리고 미처 다 쓰지 못한 노트 한 권.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숙에게 내가 웃으면 이 집이 살아난다. 여보, 당신은 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네요. 남편이 남긴
유언 일부엔 이 빌딩의 절반을 직원복지재단에 기부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이 빌딩은 이제 모두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고요한 바람이 스쳐갔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참 좋았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다.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다가 남편이 늘 앉던 자리에 손을 올렸다. 이젠 나도 웃을게요. 집으로 돌아오자 창가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나, 그리고 어린 준호의 모습. 그 아래엔 낡은 쪽지가 한 장 더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진실을 되찾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김정숙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